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통 요새는 앱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 사람의 뭐 이동 경로나 네. 어디에 체류했다든지 그런 앱들도 다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 모르게 네. 앱을 깔아놨다든지.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호재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 준비할 때 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뭐 잘못한 거? 유책 사유라고 할까요? 유책 사유. 예,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모든 재판은 팩트가 있지만은 다 증거 싸움입니다. 본인들이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판사님들은 당사자의 주장을 일단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다 이제 믿지 않으세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항상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네. 소송에서는 항상 팩트에 대한 증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증거 싸움인데 네.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증거로서 수집하시는 것은 대부분 이제 녹음, 통화 녹음이라든지 녹음 파일을 가지고 녹취서로 제작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의 경우에 불법인 경우와 합법인 경우가 있는데, 내가 참여한 곳,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거든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간의 대화를 제가 지금 원래 녹음을 하고 있다. 제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장님에게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통화 녹음 같은 경우도 당사자가 내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도감청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놨다든지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녹음들이 이제 불법 네.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통화 녹음이 워낙 많아지니까 네. 국회에서 뭐 개정안을 좀 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참여한 대화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개정안이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뭐 통과는 안 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증거라는 것이 어떤 팩트를 수집을 하고 싶은 것인데 네. 만약에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녹음을 한다 그러면은 팩트에 대한 얘기가 없겠죠. 대부분 뭐 사기죄나 이런 경우도 대화 녹음이나 통화 녹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기범이 우리끼리 하는 대화를 녹음하겠다라고 고지를 한다면 있었던 팩트를 얘기하지 않겠죠. 왜곡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개정안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게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교회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좀 떨어진 곳에서, 네. 예를 들어 뭐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볍게 들리기는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네. 참여하진 않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네. 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선고유예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명확한 도감청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네. 처벌된 사례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배우자의 동선 파악을 하고 뭐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서 네. 이제 위치 추적기를 차량에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네. 괜찮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네.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통 요새는 앱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 사람의 뭐 이동 경로나 네. 어디에 체류했다든지 그런 앱들도 다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 모르게 네. 앱을 깔아놨다든지,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차량에 불법으로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고 벌금도 한 4,500만 원 이렇게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유책 배우자, 네. 배우자 증거 수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런 증거 수집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 추적기나 이런 앱 같은 것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한다 그러면 어떤 불법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호재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 소송 준비할 때 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